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똑똑똑 택배 왔습니다.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온라인 학습 택배 왔습니다. 5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에 있는 여러분에게 재밌고 알차고 유익한 온라인 학습을 배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은 택배 기사가 아닌 택배 교사 정선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사회 수업을 해볼 겁니다. 저 밑에 취급주의라고 적혀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눈을 뜨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현상이나 세상을 함께 살펴보아요. 잠깐 이것만 알아주세요. 본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외부 공개 게시가 금지됩니다. 캡처, 녹화, 공유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우리나라의 기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회교과서 36쪽에서 38쪽, 사회과부도 56쪽을 활용해 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힘을 이 수업을 통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 화이팅! 사진 속 사계절을 맞출 건데요. 바로 사진 속의 주인공은 선생님이랍니다. 선생님의 의상과 선생님 주변의 환경을 보고 사진 속의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맞춰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3월 중순에 찍은 사진이네요. 그리고 선생님 주변의 나무가 뭔가 꽃과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게 무슨 꽃일까요? 여러분, 이 꽃은 바로 개나리꽃이죠. 여러분, 개나리꽃 본 적 있나요? 바로 이 계절은 새싹이 돋아나는 따스한 봄입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이 사진은 짧은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물놀이를 하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네요. 무더운 8월 중순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에 대한 계절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 속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 아래 물놀이가 너무 재밌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 계절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여름이네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선생님이 앞산에 등산을 올라가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찍은 단풍잎 사진인데요. 단풍잎이 곱게 물든 앞산을 오르며 이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계절은 어떤 계절일까요? 그렇죠. 시원한 바람과 하늘이 맑고 높은 가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절 한번 맞춰볼 텐데 여러분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선생님이 어머님과 함께 등산을 하는 사진인데요. 선생님과 선생님의 어머님이 입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두껍고 온 몸을 감싸고 있는 그런 따뜻한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눈이 내렸는지 온통 흰 세상이네요. 눈이 내린 앞산을 어머니 함께 등산하며 라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계절은 어떤 계절일까요? 너무 추워서 등산을 오래 해도 땀이 나지 않았던 얼음 꽁꽁 눈이 오는 겨울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감이 오나요? 우리나라의 기후를 살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날씨와
기후라는 말의 차이를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우리가 흔히 쓰는 두 단어인데 뜻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날씨는 하루라는 뜻의 날과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맵시의 시가 발음이 시가 돼서 날씨라는 단어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따라서 짧은 기간의 대기 상태, 하루하루의 날씨 상태, 대기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후는 어떤 뜻일까요? 네,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보다는 기후에 가깝고요. 여름날이지만 장마가 내려서 날씨가 조금 쌀쌀한 상태가 있죠. 그런 상태는 우리가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날씨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 같네요. 그리고 기후는 한 지역의 기온, 그리고 내리는 비와 눈의 양, 바람의 방향, 세기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날씨는 짧은 기간의 대기 상태고요. 기후는 오랜 기간의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기후를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익히 본 적이 있는 지구본이죠. 가까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해요. 우리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햇빛이 지나가는 선이라고 해서 빨간색 선, 적도죠. 이 선은 위도 0도를 나타낸다고 학습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리고 위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날씨가 서늘해진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네. 0도부터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그리고 마지막 북극 지역은 90도였어요. 남극도 마찬가지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적도 부근을 저위도, 위로 올라갈수록 고위도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남반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가운데 위도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중위도라고 합니다. 위도로는 20도부터 위도 50도까지의 지역을 중위도 지역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우리나라는 어떤 위도의 지역이 있을까요? 바로 중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후는 이 중위도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선생님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중위도에 위치한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계절별로 기온의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이 2019년 1년 동안 입었던 옷을 생각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오겠죠. 두 번째는 여름은 덥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1년 중 상당량의 비가 여름에 내립니다. 특히 장마 기간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죠. 그리고 겨울은 춥고요, 눈이 내리고요. 상대적으로 여름보다는 비가 적게 옵니다. 봄과 가을은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들이를 많이 가는 날씨인데요. 올해는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느끼는 것과 같이 기간이 여름과 겨울에 비해서 조금 짧은 게 안타깝죠. 이렇게 사계절마다 기후의 특징이 뚜렷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계절마다 불어오는 바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온답니다.
이렇게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에 눈싸움을 하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두껍게 입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름에는 어떤 바람이 불까요? 적도 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옷을 짧게 입고 해수욕을 즐기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를 탐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절에 따른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즐겨보는 친구들은 위와 같은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봄맞이 소식입니다. 올해 첫 벚꽃이 개화하여 관광객이 늘어났죠. 그런데 올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처럼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이와 같이 평화롭고 즐거운 시간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해요. 다음으로 여름맞이 소식인데요. 해수욕장 관광객이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바라만 봐도 굉장히 시원하죠.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선생님도 저 바다에 풍덩 수영을 하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가을맞이 소식 보겠습니다. 은행나무를 비롯한 많은 나무들이 단풍을 만들어냈네요. 단풍놀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즐겁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하면 눈썰매장이죠. 눈썰매장이 개장해서 친구들이 재밌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선생님이 안내해준 사진 외에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먼저 기후는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기후는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나타나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기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